네, 자, 오늘은 각 대륙에 속한 나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스치듯 복습해 봅시다. 자, 위도경도 공부했습니다. 위도는 남북이었었고요. 북으로 갈수록 커지면 북이, 남으로 갈수록 커지면 남이, 가운데 이제 적도를 기준으로 북이, 남이 나눴었죠. 그리고 경도는 이제 동서를 표시를 하는 거고, 영국 그린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본초 좌우선 기준으로 동쪽으로 갈수록 커지면 동경, 서쪽으로 갈수록 커지면 서경이었었습니다. 세계지도와 지구본, 세계지도는 한눈에 볼 수 있지만은 왜곡이 있고 지구본은 실제와 비슷하지만은 한눈에 보기가 어렵다. 디지털 영상지도는 다양한 정보가 같이 들어있어 좋다. 그리고 5대양 6대 주라고 예전에 불렀었는데 대륙은 6개. 우리나라 기준으로 서쪽에 유럽, 동쪽에 북아메리카, 유럽 아래쪽에 아프리카, 아시아 아래쪽에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아래쪽에 남아메리카 이렇게 해서 6개 대륙이었었고요. 대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옆에 태평양, 그리고 인도 밑에 인도양, 그리고 미국과 유럽 사이에 대서양, 그리고 북극 주변에는 북극해, 남극 주변에는 남극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각 대륙에 속한 나라를 살펴봅시다. 되어 있네요. 사익과 부도 28쪽, 29쪽 여기를 참고해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구글 지도 이용해서 보셔도 되시겠습니다. 구글 지도. 네, 이거 이용해서요. 자,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서에는 지금 쓰여져 있는데, 네,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는, 여기, 지중해랑 흑해, 요 바다를 기준으로 유럽이랑 아시아가 나뉘고요. 거기 처음 나라가 이제 터키라고 나와 있는데, 터키는 수도가 유럽 대륙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으로 보통 불립니다. 터키 여기서부터 이제 아시아 땅이 시작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동쪽 끝으로는 이제 일본 이쪽이 끝이 됩니다. 아래쪽 끝으로는 인도네시아, 위쪽에는 러시아 있는데 러시아 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영토 대부분은 아시아에 속해 있지만은 어, 수도인 모스크바가 유럽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럽으로 보통 불립니다. 어, 바다가 아니라 여기 내륙에서 기준은 이쪽에 보면 우랄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요쯤일 텐데요, 아마. 네. 요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유럽과 아시아가 나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아시아 나라들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일단 왼쪽 여기 이제 서남아시아 예전에 이제 중동이라고 불렸던 지역인데요. 이라크, 사우디, 뭐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예멘, 오만, 이란 뭐 이런 나라들인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석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석유가 많이 나니까 돈을 좀 많이 벌겠죠. 그래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런 나라들은 석유로 이제 돈을 번 부자 나라기도 하고요. 여기 스탄 돼 있는데 이 스탄이 페르시아어로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원래 소련이 여기가 전부 다 러시아 땅이었었는데 소련에서 러시아로 나라가 바뀌면서 독립한 나라들이 요 스탄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이렇게 이제 나라들이 있고요. 이쪽에는 특이한 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 연해주 쪽에 살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쪽으로 강제 이주해서 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고려인이라고 부르고요. 요 나라들 가면은 이제 전통 음식 중에서 국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국수 요리가 이쪽 가서 이제 국시로 정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 쪽 보게 되면은 이제 스탄, 그리고 파키스탄, 인도 같은 나라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남아시아 되겠죠. 자, 동남아시아 쪽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휴양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동남아시아에 해당이 되고요. 동아시아라고 하면은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를 동아시아, 파이스트 아시아라고 불립니다. 이게 이제 아시아 살펴봤고요. 여기 해당되는 나라 지금 3개 적혀 있는데 한 3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더 적어 두시죠. 네. 자, 두 번째로 오른쪽에 있는 이 나라, 이쪽 대륙 한번 가볼까요?
여기 대륙 모양, 나라 이름 뭐, 대륙 이름 뭘까요? 네, 요거 아프리카겠죠. 네, 아프리카를 살펴보게 되면은, 네,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도 이제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뭐, 여기는 이제 사막 지역,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 수단, 차드, 니제르, 말리,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막이어서 위성 지도로 보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새하얗게, 누렇게 묘사가 되는데 이쪽은 사막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여기 중앙, 그 적도가 지나가는 요 부근은 사막보다는 오히려 그 밀림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하면 정글 막 이런 모습들을 떠올리시면 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카메룬, 콩고, 앙골라, 중앙아프리카, 뭐 수단, 이디오피아, 케냐, 우간다, 소말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네요. 네, 그리고 남쪽으로 오게 되면은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고요. 앙골라, 보츠아나, 짐바브웨,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잠비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요 아프리카의 특징은 우리가 흔히 가난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가난한 나라도 있어요, 물론. 근데 가난하지 않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어, 잘 사는 나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좀 괜찮은 나라, 잘 사는 나라들이 있기는 합니다. 대신 뭐 케냐 이런 나라들은 그래도 꽤 잘 사는 편이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넓은 초원에서 사자들 막 뛰어노는 거 보고 싶으면 이제 아프리카 쪽 가시면 됩니다. 뭐 대신 좀 가난한 나라들도 있고 위험한 지역도 많기 때문에 여행 다니기 사실 좀 안전하지는 않긴 하고요. 왜 여기가 안전하지 않은가 하면은 지금 아프리카를 보면서 조금 다른 지역이랑은 다른 특징적인 모습이 보이죠. 나라의 선을 한번 살펴보면은 대부분 나라들은 이렇게 이제 경계선이 꼬불꼬불한 게 정상이에요. 뭐 강 따라서 산 따라서 나라를 나누기 때문에 꼬불꼬불해야 정상인데 여기 보면은 자로 그은 것처럼 일직선으로 나라가 끊겨 있는 경우가 많죠. 이게 이제 유럽이 얘네들을 식민지를 삼으면서 그냥 자대고 자기네들이 지배할 땅을 나눠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같은 민족인데 이 자대고 나누면서 인종이 찢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래는 원수지간인 사람들이었는데 같은 나라에 묶이면서 나라 내부에서 싸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 외부에서 보기에는 조금 위험해 보이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프리카였고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나라 한 서너 개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 모양 어떤 대륙일까요? 네, 유럽이죠. 유럽도 한번 가볼까요? 유럽은 보면 땅덩어리가 좁은 대신에 나라들이 되게 많죠. 네, 땅덩어리가 좁은 대신에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잘 사는 나라,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요 나라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뭐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영국, 뭐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도 많이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 많이 읽었을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얘네들이 만든 신화가 되게 유명하기도 하죠. 어, 좁은 땅덩어리에 나라들이 많이 모여 있고 인문학적으로 되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나라기도 하죠. 한번 쭉 살펴보면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영국, 잉글랜드, 그리고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그리고 여기는 원래 이제 그 소련의 지배를 받던 땅들이었는데 독립을 한뭐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몰도바 뭐 다양한 나라들이 있네요. 우크라이나까지요. 북쪽으로 가게 되면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가 있네요. 핀란드 이제 그 자일리톨의 나라죠. 그리고 스톡홀름 여기 이제 인어공주, 코펜하겐 뭐 이런 데가 인어공주의 나라기도 하죠. 자 보시면 되게 작은 나라들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모나코라는 나라인데요.
요게 나라입니다. 여기 모나코 대공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궁이라고 돼 있는 왕이 사는 궁이고요. 요게 이제 그 나라입니다. 여기는 유명한 게 그 여러분들도 영화에서 다들 봤을 텐데 그 아이언맨 2에 보면은 토니 스타크가 자동차 경주에 참여를 하는데 그 자동차 경주에 참여하는 게 이 모나코입니다. 이쪽 앞쪽 지나가다가 이제 그 적의 공격을 받기도 하죠. 이런 작은 도시 국가들도 많이 있는 게 유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군데 더 가보려고 했는데 안도라 여기도 나라입니다. 네, 산속에 요만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한 서울시 정도 되는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로마 안에 있는 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은 바티칸 시티,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요거는 요 전체 땅을 합치면은 롯데캐슬 그 우리 학구에 있는 이 롯데캐슬 1, 2단지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 정도 안에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가톨릭 성당 다니시는 분들의 성지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살펴봤던 나라들 중에서 한 서너 개 여기다 정리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네, 오세아니아입니다. 태평양 안에 있는 나라고요. 이쪽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 지역인데요. 크게는 이제 파푸아뉴기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정도로만 보이긴 하는데 여기는 재밌는 게 영국 해적인 쿡이 이쪽을 다 발견을 해서 이제 영국이 이쪽을 많이 차지를 했어요. 근데 영국에서는 여기까지 영국에서 여기까지 사람을 가라 그러면 가서 살진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영국에서 사형수, 범죄자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 땅을 보내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죄인들이 여기 와서 이 나라를 개발을 했었고요. 어, 그 제일 작은 대륙이고 이쪽에 확대해서 보시면은 뉴칼레도니아, 바투아누, 피지, 투발루, 뭐 사모아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나라입니다. 솔로몬 제도 여기도 섬들이 모여서 큰 게 나라를 이루고 있고요. 바누아투 여기도 나라고요. 뉴칼레도니아 이쪽은 그 유명한 관광지인 나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은 뉴질랜드가 있는데요. 뉴질랜드 아래쪽이 반지의 제왕 영화 촬영지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자연을 보여주고 있고요. 투발루 요 나라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나라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라가 빙하가 녹으면서 나라 자체가 잠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없어질 나라라고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는 3개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요 오스트레일리아 이제 호주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시드니 요 도시가 되게 유명하죠. 여러분들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릿지 이걸로 유명한 나라이기도 하고 이쪽은 이제 그 호주는 그 대륙으로 떨어져 나와서 섬이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동물들이 많이 살아요. 캥거루라거나 뭐 그 키위, 그 다음에 에뮤 이런 애들이 많이 살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되시겠네요. 네,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식민지로 처음에 개발이 될 때 대항해 시대에서 유럽에서 영국 쪽에서는 여기 미국 쪽으로 많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쪽을 자기네 사람들이 많이 살게 해서 미국을 이제 자기 영국의 식민지로 만들었었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캐나다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프랑스어랑 영어를 같이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경우 얘네들이 위쪽을 다 차지하니까 얘네들 아래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북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영어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남아메리카, 이제 멕시코도 사실 북아메리카인데 남아메리카의 영향을
스페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아래쪽은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멕시코는 스페인어, 브라질은 포르투갈어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북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사는 인구에 비해서 땅덩어리가 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넓은 자연이 유명합니다. 뭐 그 그랜드 캐년, 데스밸리 국립공원 이런 데가 이제 그 어마어마한 그 자연을 자랑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큰 계곡이 하나 있는데 이게 그랜드 캐년인데 그랜드 캐년에는 한라산, 제주도 자체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계곡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영상으로 한번 보여줬지만은 여기는 너무나 땅덩어리가 넓어서 농사를 지을 때도 그냥 비행기 가지고 농약을 뿌리는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아메리카 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질의 아마존 강과 이 아마존 숲을 봐주셔야겠죠. 이쪽에 이제 이 대륙을 전부 다 훑으면서 지나가는 아마존 강이 있고요. 이 강 주변으로 이제 그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광합성으로 전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는 그 큰 이 아마zo나스라고 되어 있는 이쪽이 이제 아마존 숲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숲이죠. 여러 개의 나라들이 있는데요. 이제 북아메리카의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한 나라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콜롬비아 이쪽 같은 경우도 치안이 조금 위험한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페루 같은 경우에는 쿠스코 여기 나오지만은 그 디즈니에서 만들었던 쿠스코 뭐 잉카 제국을 예로 들었던 그 배경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칠레 이 나라가 참 특이한데요. 네, 칠레는 나라가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습니다. 볼리비아 옆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남극 있는 데까지가 칠레고요. 폭은 되게 짧은 대신에 되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차는 없는데 기후차가 어마어마하겠죠. 이쪽은 적도 부근이니까 더울 거고 이 남쪽으로 가면 극지방이니까 엄청 추울 거고 그렇겠죠. 메시의 나라 아르헨티나도 있는데요. 이 아르헨티나는 남쪽 끝이 남극이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칠레만큼 이제 남북 쪽으로 되게 기네요. 네. 그래서 남극, 이 해양 기지로 남극 기지로 가는 데 있어서 통과하는 곳이 이제 아르헨티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대륙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쭉 살펴봤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나라, 이제 구글 지도 혹은 사회과 부도 찾아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어떤 나라가 북반구에 있고 어떤 나라는 남반구에 있다. 이 북반구, 남반구라고 하는 것은 이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은 북반구, 남쪽은 남반구라고 부릅니다. 지구가 구라고 하면은 위쪽에 반을 잘라서 북쪽에 있는 반구라고 해서 북반구, 그다음에 남반구입니다. 반구 아니고요. 네. 자, 어떤 나라는 바다와 붙어 있고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에 둘러싸여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은 반대로 여기에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주변에 없죠. 다른 나라들로만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있기도 합니다. 자, 세계 지도를 보고 각 대륙에 속해 있는 나라의 위치와 영역을 살펴보자 되어 있네요. 자, 북아메리카에 있고 위도와 경도는 요렇다고 하는데 경도폭이 좀 크네요. 위도폭도 좀 크고요. 북극해가 있고 미국이 있다. 자, 찾아가 봅시다. 북아메리카에서 북극해와 미국 사이에 있는 나라 캐나다 되겠네요. 캐나다. 그렇죠? 자, 뉴질랜드 가봅시다. 자, 뉴질랜드. 뉴질랜드로 가게 되니까 여기 어느 대륙이었죠? 네, 오세아니아. 맞죠? 주변에 있는 대양.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을 보니까 태평양 바로 옆에 있네요. 태평양.
북쪽에 태평양이 있다. 좋네요. 그러면 프랑스 가봅시다. 여기가 프랑스네요.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위치해 있고 위도와 경도의 범위 주변에 있는 나라 있네요. 자, 주변에 어떤 나라 있는지 한번 볼까요? 주변에 남쪽에 스페인, 그 다음에 동쪽에 스위스 있네요. 한번 적자. 동쪽에 스위스, 남쪽에 스페인. 자, 위도와 경도의 범위 한번 봅시다. 자, 남쪽으로는 이쪽 찍어보면은 북위 42도네요. 북위 42도에서 북쪽 끝은 북위 51도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북위 41도에서 51도. 그리고 이쪽 찍어보니까 마이너스 5 나오네요.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서경이네요. 서경 5도에서 서경 5에서 동쪽 끝은 이쯤인 것 같죠? 네. 8도네요. 이쪽은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니까 동경이네요. 서경 5도에서 동경 6도였죠? 8도. 동경 8도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 대륙별로 위치한 나라 살펴보기에서 모든 별로 활동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 아래쪽에 각자 나라 하나 선택해가지고 지금 정리했던 것처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뭐 주변에 대항이 없으면 없다라고 적어도 되고요. 주변에 나라는 있을 거니까 나라는 적어주시고요. 위도 경도도 직접 한번 찾아서 표시해 봅시다. 위치한 대륙도 할 수 있겠죠? 네. 요거 숙제로 내드리고 뒤에 마무리 문제 넣어두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